오늘 그럼 질문 먼저 보자. 질문 받는 것부터 싹 해결을 할 거니까 천천히 하나씩 또 볼 테니까 중간에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보고서 응응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니. 자, 10번. 30쪽에 10번입니다. 자, 10번에 나와 있는 문제 보면은 두 개의 양수 x랑 y가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y의 제곱을 계산한 게 12xy라는 식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래요. 이때 x 플러스 2y랑 분의 x 마이너스 2y의 절대값. 이게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는 게 이번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쉽게 생각할 거거든? 생각을 해봐. 여기 보이는 요 식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뭐 인수분해를 한다거나 뭔가로 변형을 한다거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12xy잖아. 어차피 이항을 해서 인수분해를 한다고 해도 어때? 안 되겠죠? 그렇다고 이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근의 공식을 쓴다고 해도 y에 관한 식으로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얘네들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야. 확인됐지? 그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복잡하게라도 문제를 풀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얘가 안 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있지? 얘를 복잡하게 얘와 비슷한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확인되니?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가 x의 제곱이고 4y의 제곱이잖아. 마침 눈에 딱 보니까 분모 쪽을 제곱해버리잖아? x제곱이 여기서 나오고 4y제곱이 여기서 나오죠. 분자 쪽도 어때? 제곱해버리면 x제곱 나오고 4y제곱이 나와버리지. 그럼 됐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할 거냐? 그냥 제곱을 해버릴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제곱을 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하면 분모가 어떻게 될 거냐면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xy 그 다음에 플러스 4y제곱이 되는 거 우리 확인되죠? 분자 쪽도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y 그 다음에 플러스 4y제곱이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죠? 자, 그럼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요것만 내가 따로 딱 묶어버리면 얘가 위에서 12xy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 즉 치환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확인되지?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x제곱 플러스 4y제곱을 12xy로 바꿔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죠? 그럼 이 문제 끝난 거야. 분모 정리했더니 16xy가 되겠지? 그리고 분자는요? 8xy가 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를 다시 봤더니 x랑 y가 무슨 수라고 나왔어? 양수죠. 그럼 두 개를 곱한 게 절대로 0이 되진 않겠지?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약분해서 지워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지워버리고 났더니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정답을 2분의 1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유는 뭘까? 그렇지. 우리는 절대값을 씌운 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했던 거지 제곱한 게 얼마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구한 건 제곱을 해서 2분의 1이 나왔던 거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애를 그냥 k라고 치환을 해놓은 상태로 접근을 해보자. 그러면 결국 k를 제곱한 게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우리는 k가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확인됐죠? 그럼 이제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냐 그거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싹 살펴봐봐. 플러스 루트 2분의 1일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 좀. 있어요? 그렇지. 절대값을 해버렸잖아.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되겠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 절대값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럼 절대값을 이렇게 계산해 버리게 되면 플러스 부호만 살아남는 게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으로 얼마를 쓰면 돼? 루트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는데 문제 없지? 유리화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얼마가 돼? 2분의 루트 2로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냥 마무리야. 별거 있어? 그냥 제곱해서 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11번. 똑같아. 11번 문제는 지금 눈으로 봤더니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한 게 0이다라고 나왔는데 갑자기 문제에서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의 제곱분의 2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을 계산한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된 거야. 확인되죠? 그러면 요거 문제 우리 앞에서 예제로 풀어봤던 거 같은데 지수가 똑같은 애끼리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면 되잖아.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로 그 다음에 여기 지수가 2인 애를 묶었더니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플러스 2의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로 그 다음 다시 남아있는 1차 항과 여기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는 애를 똑같이 묶어서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x분의 1로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마이너스 3을 붙여버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일단 얘가 제일 손쉽게 찾아질 것 같아. 왜? 여기 보이는 식을 모든 항을 x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나눴더니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가 돼? 4가 돼버리겠죠. 맞아요? 여기 나눠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4인데 2항에서 4까지 그냥 간 거야. 그러면 얘 4인 거 확인했음. 그럼 요거는 곱셈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찾으면 되지? 어떻게 변형돼? 펌?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4의 제곱이니까 16 빼기 2하면 14.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 남았지? 정현아, 어떻게 변형돼? 세제곱 그렇지. 잘했어. 요렇게 우리가 외우는 대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4의 세제곱이니까 64 4, 3, 12 빼는 거지? 그럼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아? 52. 그러면 이제 우리는 52에다가 플러스 14에다가 2 곱할 거잖아. 28. 그 다음 마이너스 4에다가 4 곱해서 16 마이너스 3까지 계산하면 끝나죠? 얼마입니까? 61. 그렇죠. 이렇게 정도 나오고 끝나겠지. 당연히 이제 이게 요거까지는 이해되지, 선아? 여기가 이해 안 되지? 이거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이야. 앞에서 나왔던 거. 체크 한번 해봐.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12번. 응? x의 5제곱 플러스 y의 5제곱? 야, x의 5제곱 플러스 y의 5제곱 이거 내가 외우는 공식 가르쳐줬잖아. 선생님 만든 거라고. 뭐지? 기억나 안 나? 나 안 나? 저 어떡하지? 처리해버릴까? 자, 5제곱 어떻게 할 거야? 더해서 5되는 숫자 찾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누구 있어? 그래? 그럼 2 더하기 3으로 해서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 그리고 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세제곱으로 쪼개라 그랬잖아. 그리고 뭐 하면 돼? 불필요한 거 빼버리면 되지. 이렇게 곱하면 x의 5제곱이니까 앞에 거랑 똑같지? 이렇게 곱하면 필요 없으니까 x제곱 y의 세제곱 빼버리고 그 다음 다시 빼기 x세제곱에 y의 제곱 빼버리고 됐습니까? 그럼 주어진 식이 결국에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을 곱하고 마이너스 여기 지금 잘 보니까 xy를 제곱한 걸로 묶어내서 x 플러스 y 여기까지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확인돼요? 근데 문제를 지금 봤더니 x 플러스 y가 얼마라고 나왔어? 3. 그러면 x 플러스 y 여기가 3.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 7. 그럼 얘가 7. 그럼 우리는 얘랑 얘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부터 찾자. 1번 xy 찾을 거야. 어떻게 하면 돼?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뭐예요?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xy잖아. 여기다가 숫자만 대입해서 찾으면 되겠지? 여기 얼마? 3. 요거 얼마? 7. 그럼 3의 제곱이 9잖아. 그러면 xy 곱한 게 얼마 돼야 돼? 1 돼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건 1. 됐어? 이해돼? 그러면 두 번째 여기야.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언제? 뭐야? x 더하기 y의 세제곱
뭐 임마? 뭐라고? 마이너스 3, 그 다음 3xy 곱하기 그래 요렇게 여기다가 또 숫자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3이니까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니까 생각해도 되지? 여기가 3이니까 9 그럼 세제곱한 게 얼마야? 18 맞아요? 그럼 여기가 18 그럼 이제 산수분하면 되잖아. 어떻게 돼? 7 곱하기 18 빼기 3이겠구만. 질문드리니까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을 또 x 플러스 y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쪼갤 수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해봤는데 틀려가지고 요거를 요게 이렇게 되잖아. x 플러스 y에다가 일단 요거 계산하면 정답은 나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쪼갰지. 그리고 세제곱 됐고 이렇게 곱하면 필요 없잖아. 마이너스 xy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의 y가 되겠죠. 그럼 여기 또 공통인수로 묶으면 xy로 마이너스 xy로 묶잖아. 그럼 x 플러스 y 남죠. 이렇게. 그리고 앞에 쪽에는 그대로 x 플러스 y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저거를 그럼 따로 계산해서 요거 계산 전부 다 하면은 얘랑 똑같이 나올 거야. 어디 갔어? 얘랑. 해보자. 여기가 3이지. 여기가 7이지. 1이고 여기 3이잖아. 똑같이 나오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x 플러스 y가 또 보이지. 공통수 가로뭉기 또 해서 얘를 x 플러스 y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 이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 안 돼. 상관없어. 어차피 같은 결과 나올 거야. 그럼 된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 뒤로 가서 14번을 보시면 됩니다. 0이 아닌 세개의 실수에 대하여 14번에 재밌는 식 나왔는데? 서연아 14번에 나와 있는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변형해봐. 뭐 돼?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완전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완전제곱. 그렇지. 역시 좋아. 안 믿을 거 달라. 자, 요렇게. 그럼 얘가 지금 현재 뭐야? 0이라고 나온 거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제곱했잖아. 누군가를 제곱하는 순간 결과물은 0 이상이 무조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럼 0 이상이 나오는 값 3개를 더해서 2분의 1을 곱했더니 0이 됐어. 다시 한번 0 이상인 값 3개를 더해야 0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결국에 얼마여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1 해서 0 될 수 있을까? 제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가 0, 얘도 0, 얘도 0이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확인돼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말로 쓰면 A와 B가 같다, and B와 C가 같다, and C와 A가 같다. 이렇게 써질 거란 말이야. 확인되니? 그랬을 때 이렇게 써지는 애를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한국말로 얘를 표현하면 얘는 이렇게 A와 B와 C가 모두 같다라는 말을 기호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확인되죠? 물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어떻게 써도 되냐? A가 B가 C랑 같다.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풀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읽게 되면 A, B, C가 모두 같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아두도록 하자고요.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A, B, C가 모두 같은 값을 가진다라는 상태로 문제를 지금 봤더니 뭘 구하라고 시켰느냐? 2A분의 B 더하기 B분의 2C 더하기 2C분의 A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이 문제 끝났잖아. A, B, C가 다 같다며. 그럼 여기는 B 대신에 뭐 써도 돼? A. 여기는 B 대신에 C. 여기는 A 대신에 C. 뭐 내 맘대로 바꿔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얼마야? 2분의 1, 2, 2분의 1 따다하면 3. 그냥 이걸로 끝이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노트에다가 따로 좀 적어놔. 요 내용. 요거 우리 공통수학 2에서 또 나올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다음 문제 15번으로 갑니다. 오, 뭐야 이거? 오, 15번. 15번에도 별표 하나 칠래? 이거 재밌어. 별표를 치는 이유는 순수하게 내가 재밌어서. 다른 이유는 없어. 어렵거나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재밌어 하니까 오늘 집에 와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알겠냐, 펑? 응.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A의 제곱분의 1 플러스 B의 제곱분의 1 플러스 C의 제곱분의 1의 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우, 눈 아파.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일단 뭘 구하라고 시켰는지부터 확인을 할 거야. 우리가 A, B, C 각각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찾으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긴 해. 그치? 숫자 대입해서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지금 귀찮은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린 뭐 할 거냐? 일단 A, B, C 각각의 값을 따로따로 찾는 건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할 거야. 확인됐죠? 그러면 결국에 얘네들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통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럼 통분을 해보자고. 그럼 분모가 A, B, C의 제곱이 될 것이고 분자는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곱한 거 더하기 C제곱, A제곱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첫 번째 A, B, C 곱한 게 얼마인지 찾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A, B를 제곱한 거, B, C를 제곱한 거, C, A를 제곱한 거를 찾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생긴 게 여기 아무것도 없지? 이제 우리는 식변형을 통해서 찾아내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죠? 그럼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건 얘네 둘을 가지고야. 얘네 둘을 딱 봤더니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을 한 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마이너스 2와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A를 곱한 거랑 같습니다라고 변형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기 제곱이 돼야지. 여기가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이거 긴 거 다 쓰기 싫으니까 K로 치워. 그럼 이걸 계산한 게 1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K 얼마예요? 마이너 3. 그럼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결국 A, B 곱 더하기 B, C 곱 더하기 CA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3? 그냥 3 아니야? 마이너스 3 맞네?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됐지? 요게 되는 걸 알았어. 자, 그럼 이렇게 찾고 났더니 야, 이거 갖고 분자 어떻게든 잘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꼴을 보니까 맞죠? 왜? 얘 제곱한 게 이거잖아. 요거 제곱한 게 이거잖아. 요거 제곱한 게 얘니까. 그럼 우린 여기서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 얘를 X, Y, Z라고 쓸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여기 이거 뭐가 돼? X제곱. 얘는 뭐가 돼? Y의 제곱. 얘는 뭐가 돼? Z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린 다시 X, Y, Z, X제곱, Y제곱, Z제곱이니까 요 공식 한 번 더 써서 식변형하는 게 가능해질 거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확인되니? 그럼 자, 지금부터 우리가 찾고 싶었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라는 녀석은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완전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XY 플러스 YZ 플러스 ZX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쪽입니다. 여기 있는 애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야. 그러면 X가 AB고 Y가 BC잖아. 두 개를 곱하면 A, B제곱, C가 되겠죠? YZ를 곱하면요. BC와 CA를 곱할 거니까 A, B, C의 제곱이 되겠죠? 다시 ZX를 곱하면요. A제곱, B, C가 되겠죠.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항에서 잘 보니까 뭐가 보여? ABC, ABC, ABC라는 공통인수가 나와 있지.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A, B, C를 곱하고 여기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까지 곱해버린 게 뒤쪽식 전개한 거야. 그럼 앞에 거는 원래대로 돌아가면 어차피 이거 3개 더한 게 마이너스 3인 거 알잖아. 제곱하면 9가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얘를 계산하고 싶었어. 얘가 얼마인지 알고 싶었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지. 근데 여기서 얘가 또 얼마인지 알고 있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여기도 3으로 확인되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으로 돼 있는 애는 9에서 마이너스 6ABC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즉 분자가 얼마인지 구하기 위해서 ABC 값만 찾으면 끝난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이 ABC는 어차피 부모 때문에 찾기도 해야 돼. 맞지? 그럼 자 어디서 찾을 거냐? 여기서 찾을 거야. 이용 안 했잖아. 그럼 얘 어떻게 할까? 싫어. 그냥 분모를 없앨 거야. 어차피 등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모드랑에다 뭐 하면 돼? A, B, C를 다 곱하면 되겠지. 그럼 곱해버리면 앞에서부터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A라고 그냥 순서 바꿔 써도 되겠죠? 이게 3ABC잖아. 그러면 우리는 얘가 얼마인지 알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어디서 찾았어, 우리 얘? 어디서? 여기, K. 맞니?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우리는 ABC가 얼마인 걸 알아? 마이너스 1인 걸 알겠죠. 확인돼요? 그럼 다 했지? 끌고 와, 이제. 분모가 뭐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분자 우리 아까 계산했을 때 이거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9 마이너스 6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계산 다 했더니 얼마가 됩니까? 15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요거 얘네들 A제곱, B제곱, C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더한 거 있지? 요걸 찾기 위해서 요렇게 치환해서 내려와서 바꾸는 거. 요 과정 자체가 고등학교 시험 문제야. 그래서 요거는 한 번을 더 꼬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 그래서 요 문제는 오늘 집에서 꼭 다시 한번 해봐.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 한번 더 받자. 알겠죠? 할 말 있어? 자, 그러면 15번까지 했죠? 16번. 아, 근데 왜 이렇게 덥지? 미안봐.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다고. 어? 그게 너의 해답이야? 좀 실망스러운데? 아하. 어쩌라는 거야? 이런 거야?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두 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찾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5번하고 16번 둘 다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인데 조금 더 복잡한 식을 변형하라는 얘기야. 두 문제 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거 잘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x 더하기 y 더하기 z 막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x 더하기 2y 더하기 마이너스 4z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좀 더 복잡해 보이는 거거든?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없냐면 지금부터 그냥 우리는 x를 뭐라고 할 거냐면 a로 치환할 거야. 그리고 2y를 뭘로 치환할까? b로 치환하고 마이너스 4z 자체를 c라고 치환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되는 걸 알아? 12가 되는 거 그냥 확인됐죠? 맞니? 그러면 밑에 거도 해석해봐. x가 a잖아. 그럼 x제곱은 뭐야? a의 제곱. 4y 제곱은 뭐겠어? b제곱 되겠지. 그 다음에 16z제곱은 c제곱 되잖아. 이게 48이에요. 이렇게 그냥 찾아버리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쉽게 가는 방법을 찾아봐 라고 얘기하잖아? ABC가 얼마인지 찾으면 돼. 444 대입해봐. 더하면 12제. 제곱해서 더하면 48 됐네. 그러면 444라고 해서 그냥 정답 바로 12. 아, 12가 아니지. 444니까 x가 4, y가 2, z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버리면 되잖아. 되면 그냥 하면 돼. 확인돼요?
눈에 바로 보이면.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이제 우리는 다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식 변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자, 지금부터 또 변형을 해보자고. X랑 Y랑 Z가 얼마인지 남기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A, B, C를 더한 게 10이고 제곱해서 더하면 48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 추가적인 뭔가를 더 알아내야 돼.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싹 봐봐. X, Y, Z가 실수라고만 나와 있지 그 외에 뭔가 또 다른 정보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지? 그럼 우리는 결국에 내가 임의로 식을 전개하고 추가적인 식을 만들어내서 필요한 식들을 찾아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5분보다 난이도가 더 높겠지. 약간은 목표가 없어지고 어떻게 시도해야 될지 막연하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는 얘네 두 개 우리 지금 만들어놨지? 이거 가지고 변형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 보면 돼. 확인되니? 그럼 어떻게 변형할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뭐가 됐었지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는 거 알고 있잖아. 여기다 숫자 대입하는 거지 뭐. 그럼 여기가 48이 12의 제곱이니까 144 마이너스 2에 이번에도 기니까 K로 치워. 확인돼요? 그럼 K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새롭게 요거 하나 알고 요거 하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얼마가 된다? 48이 되는 걸 알아낸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잘 봐야 돼. 이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맞거든? 근데 약간의 편법이 존재를 해. 어떤 편법이냐면 제곱한 게 48이지. 하나씩 곱한 게 48이지. 둘이 같지. 이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는 거에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빼잖아? 얼마가 되지? 0이 되지. 이걸 이용해야 돼.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괄호만 싹 빼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바뀌면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나와버려. 변형식이 나오잖아.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 이 변형식에서 우리는 2분의 1에 A-B의 완전 제곱 플러스 B-C의 완전 제곱 플러스 C-A의 완전 제곱이 돼버리지? 이게 0이 돼버리는 거야.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아졌지? 뭐야? A, B, C가 전부 다 같은 거. 그러면 결국에 A, B, C가 전부 다 같아. 같은 거 3개 더해서 10이잖아? 하나당 얼마? 4.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을 때만 사용 가능한 방법이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가자. A와 B와 C가 셋 다 4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X는 그대로 4고 Y는 2고 Z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요거 3개 더하니까 얼마 돼? 5야.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17번 별표 하나 치세요. 이거 옛날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아주 옛날. 언제? 아주 옛날이 언제야? 10년 전? 그거보다 좀 더 옛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냥 10년 전, 10년보다 훨씬 전 정도로 생각하자. 나도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 그때 나왔던 문제인데 어렵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서 가볼게. 자, 일단 ABC가 3개 실수로 나와 있는데 3ABC, ABC 3개 곱하고 3배 하라는 얘기잖아. 그 값을 찾으라고 시켰는데 이게 왜 쉽지 않은 문제고 어렵게 접근이 되냐면요. 가 때문이야. 가에 나와 있는 보기. 가 보기 한번 볼래? 뭐라고 돼 있어? A랑 2B랑 3C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4다라고 돼 있지. 거기다 몇 줄 하나 쳐놓을까? 적어도 하나는 4. 요 말 때문에 조금 어려워. 적어도 하나는 4. 아미다 해석해봐. 그러니까 A가 4일 때 2B와 3C도 4가 돼도 되고 아니어도 돼. 다시 말하면 A랑 2B랑 3C 중에 최소 하나는 4란 얘기야. 그럼 하나가 4여도 되지. 2개가 4여도 되지.
3개가 4여도 되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그러면 이 문제 A가 4라고 했을 때 2B가 4라고 했을 때 3C가 4라고 했을 때 A랑 2B가 둘 다 4라고 했을 때 A랑 3C가 4라고 했을 때 2B와 3C가 4라고 했을 때 A와 2B와 3C 모두가 4라고 했을 때 왜 7가지지? 7가지. 왜 7가지? 그렇지 7가지. 이 7가지 경우들을 다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7가지를 다 찾다 보니까 막 헷갈리고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하다가 막 중간에 까먹고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틀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 적어도 하나가 4지. 4인 거 내가 하나만 정확하게 정해놓잖아? 나머지는 4가 되든 말든 알바야? 알바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딱 몇 번만 해보면 되냐? 3번만 해보면 돼. 첫 번째, 뭘 해볼 거야? A가 4일 때야. 그때 한번 풀어보는 거야. 나머지 2B와 3C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야. 그럼 자, 두 번째는 뭘 풀면 되겠어? 2B가 4일 때야. 그러면 A랑 3C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나와도 돼요. 그럼 자, 세 번째는 뭐야? 3C가 4일 때. 이렇게 3가지 경우만 해놓고 나면 적어도 하나는 4가 되는 게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요거 3가지 경우만 우리가 직접 찾아서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적어도 하나가 뭐다 하면은 굳이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를 다 찾을 게 아니라 그냥 최소 하나만 내가 고정을 시켜놓고 나면 나머지는 되든 말든 마음대로 해.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거까지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를 봤더니 나에서 요구하는 식은요. 4에다가 A 더하기 2B 더하기 3C를 계산한 게 2AB 더하기 6BC 더하기 3CA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이 식을 풀어서 나머지 BC 값이 얼마씩 나올까라는 걸 예상해 보는 거야. 자, 해보자. 일단 첫 번째 A가 4라고 할 거야. 무슨 얘기야? A에다가 전부 다 4를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지. 4 대입해서 그냥 나식을 해석만 하면 돼. 확인돼요? 자, 지금부터 4 대입하자. 여기다 4 대입하면 A가 현재 4야.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지. 쭉 전개해서 풀어. 그러면 16 플러스 8B 플러스 12C가 되는데 이거가 여기서 8LB 플러스 6BC 그 다음 플러스 12C가 돼버리지? 와! 수고되네. 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6BC가 얼마가 되는 걸 알아? 16이 되는 걸 알아. 그럼 여기서 BC를 곱한 게 뭐가 돼? 6분의 16이 된다는 얘기야. 약분하면 3분의 8이 되겠지. 확인돼요? 이때 문제에서 A가 4일 때 B와 C가 얼마인지 찾으라 그랬어? 아니지. 그냥 뭘 구하라고 시켰어. 3ABC가 얼마인지만 알려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BC가 3분의 8인 걸 알면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BC 자리에다가 뭘 대입해? 3분의 8을 대입하고 우리가 처음에 A에다가 얼마라고 잡았었어? 4라고 잡았었지? 대입해서 산수하면 끝이야. 그럼 얼마 나와? 32. 다시 말하면 A가 4가 되잖아? 그러면 BC가 뭐가 나오든 난 몰라. 그냥 3ABC 계산하면 32가 나와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정답을 찾은 거야. A가 4일 때 3ABC는 32. 확인되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2B가 4야, 이번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B가 얼마야? 2지. 그럼 B를 2라고 해놓고 또 나와 있는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쉽게 가자고. 어떻게 할 거냐? 문제를 지금 싹 봤더니 B가 들어가 있는 항이 여기 있지. 이 새끼 2B인데? 그냥 통째로 대입하면 되겠는데? 여기 딱 봤더니 A 빼니까 2B인데? 통째로 대입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는 6B잖아. 어떻게 하면 돼? 2B 곱하기 3C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2B 자리에 통째로 4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4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 4A로 바뀌겠지? 그 다음 여기는 12C로 바뀌겠지? 이렇게 바꿔놓고 또 전개하는 거야. 확인돼서? 자, 전개. 4A 플러스 16 플러스 12C가 4A 플러스 12C 플러스 3CA잖아요. 또 속어.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3AC가 16.
자, 그러면 선생님 어차피 우리 3ABC 찾을 건데 3CA 그냥 16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굳이 AC가 3분의 16인 걸 찾아서 대입할 필요가 있을까? 없어. 그냥 바로 여기서 3AC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통째로 16으로 치환해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누구만 필요해? B만 필요하지. B는 여기서 찾을 수 있잖아. 얼마? 2. 그러니까 이번에도 얼마? 32. 이야, 그러면 B가 2가 되는 순간, 즉 2B가 4가 되는 순간도 32가 나온다는 얘기네. 확인되니? 마지막 것도 확인해보자고. 이번에 3C가 4잖아. 그럼 또 3C 자리를 전부 다, 이젠 얘네들이 아니라 3C 자리를 4라고 치환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 3C가 똑같이 4가 될 것이고, 여기 3C가 4가 될 거니까 2B에다가 4 곱하면 되는 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또 전개. 그러면 4A 플러스 8B 플러스 16이 어디야? 2AB. 2AB? 2AB가 남네? 그 다음 8B 그 다음 플러스 4A가 되는 거네? 그러면 16이 아니라 8B 지워지고 4A 지워지네? 그럼 이번에는 2AB가 얼마가 되는 거야? 16이지. 그럼 이번에는 그냥 AB 얼마야? 8이 되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뭘 찾으라고 그랬어? 3ABC 찾아야 되지. 그럼 얘를 우리는 3C에다가 곱하기 AB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 4. 얘가 8이었잖아. 두 개 곱해서 얼마? 32. 이번에도 32? 그러면 누가 4가 되든 4가 하나라도 끼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30이라는 값으로 일정하게 나오겠구나. 확인돼요? 요렇게. 근데 이 문제가 나중에 예전에 수능에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증명하는 문제로도 한번 변형이 돼서 모의고사 출제가 됐거든? 뭐라고 나왔냐면 A와 2B와 3C가 적어도 하나가 4일 때 3A, BC의 값은 일정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지금 보니까 어때? 3A, BC가 전부 다 32, 32, 32로 똑같지? 같으니까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일정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해서 중간과정 생략해놓고 빈칸 메꿔라. 이런 문제들도 나왔었어. 그럼 똑같아. 어떻게 하면 돼? 하나를 4, 하나를 4, 또 다른 걸 4 라고 지정을 해놓고 그냥 쭉 풀어나가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응?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일정하지 않은 경우? 그거는 문제에서 숫자를 또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일정하지 않았어. 여기가 만약에 16으로 나왔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정답을 쓰면 되냐면 A가 4일 때는 32가 나오지? 그리고 뭐 2B가 4일 때는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다른 거는 나눠서 써줘야 돼. 두 개씩 모이고 써야 돼요. 그때는 적어도 2개가 나올 때? 아니요, 그렇게 안 해도 돼. 왜냐면 일단 적어도 하나는 4잖아. 하나가 4가 나오면 나머지가 뭐가 되든 간에 32가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BC가 선생님이 3분의 8 각각의 값들은 안 궁금해. 그냥 3분의 8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 얘가 4가 되는 순간 C 값이 얼마면 돼? 3분의 2면 되는 거지. 그러면 4가 2개가 돼버렸잖아. 얘가 4가 되면 얘가 3분의 2면 되잖아. 그러니까 2개가 됐을 때, 즉 적어도 하나는 또 만족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굳이 나누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나씩만 잡아놓으면 돼. 확인? 좋아? 너 모르면서 얘해. 뭘? 너 믿을 수가 없는데. 자, 18번. 자, 18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직육면체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직육면체 모서리의 길이가 어떻다 저떻다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모서리의 길이가 각각 얼마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우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 각각의 모서리의 길이를 x, y, z라는 미지수를 사용해서 써버리면 되겠지? 뭐 a, b, c를 써도 상관이 없고요. 확인되니? 그럼 그랬을 때 우리는 첫 번째 건널비를 먼저 구해보자는 얘기야. 건널비 어떻게 하면 돼? 모든 면의 넓이를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윗면 x, y, 앞면 x, z, 그 다음에 옆면 y, z. 맞아요? 이게 몇 개씩? 2개씩 들어간 게 얼마로 나왔어? 94.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BGD라는 삼각형이 있대.
이렇게 그려지는 삼각형이 있다거든? 그럼 이 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00이라고 나왔잖아. 다시 말하면 각각의 변의 길이의 제곱의 값을 찾는 거야. 그럼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로 찾으면 되겠지? 이 길이가 뭐야? 루트 x제곱 y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럼 여기는 루트 x제곱 더하기 z제곱. 마지막 여기는 루트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되겠지? 그럼 제곱의 합이니까 두 배를 한 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게 100이야 라고 나와 있는 거겠죠. 그럼 이거 두 가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찾으래. 나보고 구하라고 시키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4배를 한 거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거 찾으라고 시키는 거야. 확인돼요? 여기까지 확인? 자, 그러면 야 일단 이거부터 제껴볼까? 여기 얼마 돼? 47대제. 여기 없으면 50대제. 그럼 나 이거 두 개 갖고 얘 만들란 얘기 아니야? 할 수 있어 없어? 구성공식 변형이잖아. 성현아 불러봐. 어떻게 변형할 거야? 요거 세 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구성공식을 불러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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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다음 뭐로서? 능. 아, 진짜. 이거잖아. 안 해볼 거야? 오늘 시험 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 안 봤잖아, 우리. 감지 쓰기 해야지. 그럼 자, 숫자 대. 이거 50이잖아. 50은 요거 뭔지 모르지? 그냥 K 제곱 마이너스 요게 47이었는데 2배 하면 94잖아. 이거네. 이항하면 K의 제곱이 얼마야? 144. 그럼 당연히 K는 양수값 가질 거니까 12. 얘가 10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48. 됐어요? 이렇게 마무리.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숙제로 해온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추가 질문이 더 있는지 넘기면서 확인 좀. 혹시나 빼먹은 건 없는지. 확인 좀. 사연이 오늘 한 거 어렵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중간중간에. 그게 공식이 그냥 이 공식을 써야 돼 라고 해서 외워놨던 공식들 때문에 그러거든? 그거는 앞에 우리 보면 곱셈 공식이라고 나와 있는 영상이 있을 거야. 거기서는 공식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하고 얘기해 주거든? 그거 외워놓은 걸 가지고 계속 변형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외워, 영상 한번 보고 오늘 프린트 나갈 거야. 연습하면서 같이 풀어봐. 그러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될 거야. 자, 질문 없어요? 아이씨 줘요? 나 안 뽑아놨는데? 아니, 달라면 뽑으면 되지, 뭐. 자, 전달. 서연이도 줘. 소장이 필요 없지? 줘, 알아. 아씨, 알았어. 그럼 이따가 뽑아서 갖다 줄게. 자, 그럼 여기까지. 질문 더 없어요? 부르면 바로바로 받으라고. 자, 그러면 우리 영상 끊지 말고 바로 이어서 가자. 어디 볼 거냐면 38쪽으로 넘어오세요. 40쪽으로. 40쪽으로 넘어왔니?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문제 풀면서 우리 항등식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고 가자. 자, 그러면 일단 물어는 보자. 안 믿어봐? 항등식이 뭐였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미지수, x가 될지 아닐지 모르잖아. 그래서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근데 그 미지수가 만약에 x면 그 식을 우리는 x에 관한 항등식, y면 y에 관한 항등식, xy면 x랑 y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항등식에 대한 논리는 0 곱하기 x가 0, 미지수가 곱해지는 수가 0이고 상수값까지 0이 돼서
결국엔 모두가 다 0을 만드는 애들을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지금부터는 생각을 확장해야 된다 그랬지. 어떻게 확장한다 그랬어?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은 식이면 됩니다. 라고 확장하라 그랬죠. 그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은 거야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여러분들 책에는 필수 유형 7번이야. 그래서 필수 유형 7번의 문제를 잘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하나의 다항식을 특정한 식으로 나눴더니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다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우리가 나눗셈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뭘 해야 돼? 검산식으로 검산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 유형 7번에다가 아예 적어놔버려. 나누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앞으로 나누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 나눗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뭐냐? 검산식으로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나눗셈 땡땡 검산식 만들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확인되세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지금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2를 한 개 검산식을 만들 거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3x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c다. 이렇게 검산식을 만들고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 같은 거야? 검산했을 때 제대로 계산했으면 얘가 나오는 게 확실한 거니까. 확인돼요? 그래서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현재 같은 거지.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x라는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야 라고 거꾸로 생각해 들어가는 거야. 그럼 항등식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식을 풀이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첫 번째 뭐였어? 미정계수법 두 가지.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 어차피 항등식이잖아. 뭘 대입하든 상관없던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내 마음에 드는 숫자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찾아도 좋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떤 게 편할까? 대입하는 게 편할까? 전개하는 게 편할까? 그러면 대입이 편하면 대입하시고요. 전개가 편하면 전개하시고요. 편한 방법으로 아무렇게나 풀면 돼. 확인돼? 근데 나 같은 경우 만약에 나보고 풀어봐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나는 전개할 거야. 왜 전개할 거냐면 다 전개도 안 할 거야. 특정한 항들만 골라가면서 전개할 거거든. 예를 들어서 2창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지. 그럼 2창의 개수가 여기 마이너스 4잖아. 이 마이너스 4라는 게 2창을 만들면 b 플러스 3이잖아. 이거 바로 b값 나오는 거지 뭐. 얼마로? 마이너스 7로. 그러면 그 다음에 나 c를 찾을 거야. 상수만 전개하면 되잖아. 이렇게 곱한 거 요거까지 계산하면 상수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 b 플러스 c잖아. b가 마이너 7인 거 알았잖아. 그러면 결국 c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 5가 된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부분을 전개하면서 찾아낼 것 같아. 근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면 그냥 통째로 다 전개하고 비교해도 돼. 아니면 숫자 대입해서 10방씩 풀어도 돼. 편한 대로 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어찌됐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건 딱 하나야. 나눗셈이 앞으로 나오면 무조건 뭐 만들 거야? 검산식을 만들어서 주어진 식을 나누어지는 식이 나누는 식과 몫을 곱하고 나머지가 더해지는 형태예요 라는 검산식을 만들어 놓고 그 검산식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항등식이구나. 그러니까 대입을 하든 전개하든 어떻게든 풀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끝이야. 알겠어요? 그 검산식을 만든다라는 사실만 챙겨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확인되나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필수 유형 8번이야. 필수 유형 8번에서 이제 우리는 약간 어려운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자고. 자, 우리가 결국에는 필수 유형 7번 문제까지 그리고 앞에서 했었던 항등식 문제들을 보면은 A, B, C라는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미정계수들을 각각 찾아내는 것만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부터는 뭘 하게 될 거냐? 개수의 총합을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개수의 총합. 그래서 얘는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문제를 풀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날 다항식의 연산에서 했던 걸 생각을 해보자. x 플러스 1에 10제곱을 전개했을 때 이 전개식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분명히 x의 10제곱이 먼저 나오겠지? 그 다음에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의 9제곱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끝까지 쭉 해서 마지막 상수항까지 나오게 되겠지? 확인돼요? 이때 각각의 식들은 이항 정리를 통해서 따로따로 찾아주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있는 개수는 어떻게 찾죠? 10개의 식에서 x 10개 뽑으면 된다 그랬잖아. 여기는 10개의 식에서 x 9개 뽑으면 되겠지.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상수는 10개의 식에서 0개의 x를 뽑아내는 게 상수잖아.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으로 써놓은 각각의 숫자들이 중간중간에 껴있는 각각의 숫자들이 전부 다 뭐야? 개수가 된다는 얘기네.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보이는 x 플러스 1의 10제곱의 개수들을 전부 다 찾아서 그거의 합을 한번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한다면 10시 10에서 10시 9를 하고 10시 8을 해서 계속해서 더해서 10시 0까지 더하는 거야 라고 확인을 하겠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일까? 계산해서 직접 우린 다 더해야 되잖아. 이거의 합을 찾으라고 시켰으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10제곱이니까 10개지 만약에 20제곱이었으면 20개 더해야 되네?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은 10제곱이면 11개고 20제곱이면 21개고 100제곱이면 101개를 더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어떻게 다 할 거냐고. 맞아요,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직접 다 더하는 건 개 오바야 라고 생각을 한 거야. 확인됐니? 그래서 생각을 하는 방법이 뭐냐? 어쨌든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그지 같은 식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러면 이걸 전개한 게 얘야. 다시 말하면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주어진 식 자체가 뭐란 얘기야? x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냐 안 되니? 그러면 우리는 항등식에서 여기 보이는 이 숫자들이 전부 다 뭐란 얘기야? a, b, c 같은 숫자들이었다는 얘기잖아. 이것들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미정계수를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전개를 하는 건 미친 짓인 것 같아. 못하겠어. 그럼 우리에게 나온 방법 하나 더 있잖아. 뭐 하면 돼? 숫자 대입하면 되잖아.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 그러면 내가 숫자를 대입할 때 아무거나 대입할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스마트하게 대입해야 된다 그랬지? 합법적으로 이 개수들의 합만 남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우변에 전개되어 있는 식의 모양을 봐봐. 개수와 x가 곱해져 있지. 개수와 x가 곱해져 있지. 계속 그런 식의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난 이 x가 필요해 안 해. 개수만 필요한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 x를 없애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돼? 내 맘대로 지워? 그렇지.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하는 순간 우리는 생략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왜? 여기다 1 대입하면 뭐 남아? 10시 10 남잖아. 여기다 1 대입하면 10시 9 남잖아.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 10시 0까지 남기겠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즉 x에다 1을 대입하면 이쪽도 얘 1을 대입해야 되겠지? 뭐가 돼? 2의 10제곱이 이거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결국에 이거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서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개수의 총합을 찾는 방법은 결국에 뭘 이용하게 될 거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만약에 내가 x 플러스 1에 5제곱이라는 녀석을 전개했을 때 나오게 되는 모든 개수의 총합을 찾으라고 시켰어. 그럼 이거 전개 다 해서 개수들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뭐만 하면 돼? 그냥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그 순간 뭐가 나와? 2의 5제곱 나오겠지. 이게 뭐란 얘기야? 개수의 총합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확인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상수항을 제외한 개수의 총합을 찾으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 상수항 요거 하나 제외하라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상수항이 이 식에서 만들어지게 되려면 여기 있는 플러스 1을 몇 번 곱한 게 상수항이야? 5번 곱한 게 상수항이겠지. 그럼 결국 뭐야? 1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상수항을 제외한 개수의 총합은 어떻게 찾으면 돼? 개수의 총합 2의 5제곱을 찾은 다음에 여기서 뭐 하면 돼? 상수항 1을 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1이 바로 뭐야? 상수항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뺨으로써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걸 여러분들한테 해보게 하는 거. 즉 항등식을 이용해서 좀 더 고차원적인 계산을 유도해내고 연결짓게 하는 거. 그게 필수 문제, 필수형 8번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바야. 확인돼요?
그러면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한번 가볼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자, 지금부터 잘 봐. 이렇게 한번 써볼게. x 플러스 1에 7제곱까지만 해보자. 7제곱이야. 이걸 전개했더니 a0에 x의 7제곱 플러스 a1에 x의 7제곱 플러스 아니다. 이거 7부터 하자. 그리고 6제곱에 a6로 가자. 같은 번호로 가지 뭐. a5에 x의 5제곱 더하기 a4에 x의 4제곱 더하기 등등등 해서 마지막 a0까지 상수항이 나오는 형태로 전개가 됐습니다. 라고 우리는 가정을 할 거야. 확인되니?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이 a7, a6, a5, a4, a0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거야. an이라고. 확인돼요? 그리고 이 an을 뭘로 설명하냐? x의 n제곱의 개수라고 설명할 거야. 그러면 7이잖아? a7. n이 7이면 a7이지? a7은 x 7제곱의 개수. 맞죠? a5면 x의 5제곱의 개수. 맞죠? 그렇게 설명을 해낼 거란 얘기야. 확인되니? 이때 우리한테 첫 번째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야. a7부터 a6 더하기 등등등 해서 a0까지 더한 게 얼마인지 물어볼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뭘 뜻하는 걸까? 그래, 개수들의 총합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개수들의 총합 직접 다 구할 필요 없다 그랬지. 어떻게 그러고 있어? 1 대입해서 x만 합법적으로 없애면 된다 그랬잖아. 앞에서 얘기했던 거지. 그러면 결국 여기만 대입해? 좌변도 대입해야지. 맞아요?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다 사라질 거고 좌변에 1 대입하면 2에 7제곱 나오겠지? 이게 개수의 총합이 된다는 얘기야. 그냥. 이게 여기서 했던 얘기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까? a7 더하기 a6 더하기 등등등 해서 이번엔 a1까지 더할 거야. 그럼 뭐만 빠진 거야 위에서? a0만 빠진 거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2의 7제곱에서 a0 뺀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a0가 뭐겠어? 상수항이잖아. 그럼 상수항은 1의 7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라고 보면 돼? 그냥 빼기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했던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고차원적으로 들어가자. 잘 봐야 돼. A7 보이지? 마이너 A7 응? 아닌가? 그냥 A7 할까? 어떻게 빨리 골라. 마이너 A7에 그냥 A7해. 그래? 그러면 마이너 A6 플러스 A5 마이너 A4 등등등 해서 마이너 A0까지. 이건 얼마인지 물어볼 거야. 네 덕분에 더 어려워진 거야. 이거. 자, 쉽게 가. 그러면 부호를 완전히 다 바꿔버려. 그러면 쉬워. 이렇게. 즉, 홀수가 나왔을 때는 앞에가 마이너스가 된 거고 짝수가 나올 때는 플러스 그대로인 거야. 그럼 이건 뭘까? 그래, 여기 보이는 결국에는 x의 7제곱에다가 우리가 1 대입하면 a7이 나오잖아. 마이너 a7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얼마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얼마 돼요? 0이야. 이런 것도 쓸 수 있어. 고차원적으로 가자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고차원적으로 가볼까? 소정이 자지 말고 쳐다봐라. 한 번 더 고차원. A6 더하기 A4 더하기 A2 더하기 A0를 한번 찾아보자. 이번에는 일부만 나온 거야. 전체 다가 아니야. 보여 안 보여? 맞지? 7, 6, 5, 4, 3, 2, 1, 0이 아니라 6, 4, 2, 0만 나온 거야. 이건 얼마일까? 이건 어떻게 찾아야 될까? 특정한 숫자를 대입하자니 얘를 없애려면 0 대입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살아야 되니까 0은 아닌 것 같아. 맞지?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거 맞추면서 끝내줄게. 아니야? 서연아 어떻게 해? 서현이 어떨 것 같아? 펑
아니야, 너는 모를 것 같아. 언제? 어. 1을 대표하면 이거잖아. 어. 반? 2로 나누자? 어? 야, 반으로 나누면 여기가 2분의 1 A7이잖아. 2분의 1 A6이잖아. 여기 H7 없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았던 거. 응? 이해할까 생각했는데. 연립해. 더하면 되잖아. 더하면 이거 나오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 2의 7제곱. 근데 2로 나누면 되잖아. 이렇게. 빨간 것만 나올 거 아니야. 이거 뭐야? 2의 6제곱. 이렇게. 확인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언가 특별한 연산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형태인데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면 이런 식의 문제들로 나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오늘 수업을 끝낼 수 있는. 몇 분이야? 그래. 일찍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자, 지금부터 잘 봐. 이번에 좀 더 쉽게 가줄게. x 플러스 1에 몇 제곱 할까? 쉽게 가자니까 세제곱만 하자. 이러면 쉽지? 세제곱. 여기에 x에 5제곱 곱할 거야. 그럼 이게 전체식이 8차식 될 거지? 8차식. A8에다가 x의 8제곱 더하기 A7에다가 x의 7제곱 더하기 A6에다가 x의 6제곱 더하기 등등등 해서 마찬가지로 A0까지 가는 거야. 확인되니? 이때 우리가 첫 번째 뭘 찾으라고 했느냐? A8부터 시작해서 A7 더하기 등등등 해서 마찬가지로 A0까지 더하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쪽 우변에서 얘네들만 남기면 되잖아. X만 없애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없애려면 1 대입해서 없애면 되잖아. 그럼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1의 5제곱은 1이잖아. 2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8 이렇게 계산되는 거겠지. 기존에 똑같은 방법이지. 확인되지? 그럼 자, 여기서 두 번째. 이번에는 A8에다가 마이너스 A7을 하고 플러스 A6을 하고 마이너스 A5 해서 등등등 해서 마찬가지로 A0까지 더할 거야. 그럼 이건 얼마일까? 마이너 1을 대입하면 된다? 맞아? 마이너 1 대입하면 A8 나오잖아. 마이너 1 대입하면 마이너 A7 나오잖아. 맞네. 마이너 1만 대입하면 되잖아. 마이너 1 대입하면 마이너 1. 마이너 1 대입하면 0. 그럼 그냥 이거 0이네. 이번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이걸 한번 찾아볼까? A7 더하기 A5 더하기 등등등 해서 A1까지만 더할 거야. 그럼 얘는 이번엔 어떻게 찾으면 될까? 1번이랑 2번을 연립해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엔? 빼면 2배 한 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얼마? 8. 그럼 2배를 지워버리고 나면 얼마가 돼? 4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는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왔어. 네 번째 A4 더하기 A3 더하기 A2 더하기 A1 더하기 A0라는 일부분을 찾을 거야. 이거 얼마일까? 빨리 찾아봐. 이건 니네 말에서 안 했던 거야. 얼마일까? 야, 이거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이번엔. 일부만. 위에 거 다 빼고 밑에 것만. 얼마일까? 맞추면 퇴근할 수 있어. 서연아, 퇴근할 수 있어. 잘 생각해. 이 말을 바꾸면 맞출 때까지 퇴근 못 한다는 얘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맞춰봐. 잘 생각해봐. 응. 0? 저, 경민 0. 또, 다른 분들. 승희야, 얼마? 설마 이거 전개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에이, 야, 가오가야지 전개를 해서 푸는 건 좀 그렇잖아. 자, 이거 정답 0입니다. 이유가 뭘까? 이제 그걸 알아야지. 경민이 가만히 있어봐. 이제 이유는 다른 사람한테 듣자. 이유가 뭘까? 전개해보니까 0이다? 그건 아니고. 이유. 자, 이거 몇 창의 개수야? 4창의 개수, 3창의 개수, 2창의 개수, 1창의 개수 상수항이지. 이식 전개하잖아? 최고창이 8차지. 원래대로면 여기서 상수 나와야 되잖아. 3차, 2차, 1차 상수까지 나오겠지? 3차랑 x5제곱 곱하면 8차, 2차랑 곱하면 7차, 1차랑 곱하면 6차, 상수랑 곱하면 5차지. 4창이 있어 없어? 특이한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다 더하면 0인 거야. 확인돼요?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이거 예전에 태운 거에서는 어떤 문제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서 개수들을 가지고 지금처럼 미정개수들의 특정한 미정개수들의 합, 차, 곱,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만든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사실 만들려고 맘만 먹으면 봐봐. 단순한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이거는 스탠다드 형태라 그러잖아. 기본적인 형태들. 이런 것도 가능해. 이런 식으로. 식을 꼬아놓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리고 여기에 한 달 뒤쯤? 한 달도 아니야. 한 3주 뒤쯤? 우리가 복소수라는 단원까지 정확하게 배우고 나면 이것도 구할 수 있어. 여기 문제 보이지? 여기서 우리는 A6, 4, 2, 0으로 건너뛰었지? A6과 A2만 더한 것도 찾을 수 있어. 이런 것도 따로 찾을 수 있어.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또 한번 확인을 하자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 어찌 됐건 간에 전개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얘랑 같다라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양쪽 좌변과 우변에 있는 식이 같은 값을 나타낼 거기 때문에 뭔가를 대입하면 되겠구나. 그럼 대입했을 때 x라는 문자를 합법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누군가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겠구나. 그 내용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그걸로 끝인 거야. 확인돼요? 믿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우리가 같이 풀어보면서 정리한 다음에 우리는 42쪽까지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서 가지고 오실 겁니다. 너무 많은가, 숙제가? 당연하죠. 빨리 지금 얘기. 너무 많아요? 아니면 할 수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오늘 숙제 프린트만 합시다. 오늘만 봐준다. 오늘 그럼 프린트만 하고, 서연이는 프린트만 오늘 숙제가 나갈 거니까 앞에 보면은 다항식의 사칙연산이라고 1시간짜리 영상이 있고, 그 뒤에 곱셈 공식이 있거든. 30분짜리인가 되는 거. 그리고 그 뒤에 항등식 30분짜리 있거든. 이 영상들 천천히 한번 봐봐,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어차피 항등식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항등식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기본적인 내용 한 번 더 점검해 줄 테니까 다항식의 사칙연산, 곱셈 공식 두 개만 영상 보고 그거 이용해서 최대한 문제 풀어봐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는 요 70문제에서 질문 있는 거 질문 받고 항등식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요 문제들 우리 무너진 것들과 함께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여기까지 확인됐으니까,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별거 없잖아. 오늘 얘기한 거 요거 문제 하나, 요거 문제 유형 요거 하나 같이 풀어본 거 없잖아. 그지? 요거 생각보다 재밌는 변형 형태들 되게 많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항등식에 대한 거 기본적인 얘기하고 이거보다 더 참신한 문제로 준비해 올게. 나 예전 자료들도 한번 뒤져봐야겠다. 재밌는 거 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문제들 보면서 이렇게도 전개가 되는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거 한 번 더 보면서 가자. 알겠죠? 자, 오늘 영상 질문사항,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좋아? 그러면 오늘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쉬었다 집에 가자. 여기서 끝내죠. 약속은 약속이니까.